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K스타트업에는 공고가 안 되었고요. 공고가 안 되었고, 과기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업기업 지원 사업인데요. 2024년에도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거버먼트 테크, 거브테크라고 부릅니다. 거버먼트 테크라고 해서 거브테크 창업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업이 아주 좀 괜찮은 이유는 지금 많은 창업기업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뭐 팁스 사업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 쪽이죠.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사업이라든지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팁스 사업은 한 3월 달부터 공고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디딤돌 사업은 4월 달에 공고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자, 그 사이 그 공백 기간에 한번 이 사업을 한번 어떤 디지털 기술, AI 기술, 뭐 빅데이터 관련된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은 이 거브테크 창업 기업에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사업이 좋은 이유가 또 자부담을 할 때 현금 말고 현물로 전액 자부담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또 괜찮은 게 아까 팁스나 디딤돌 같은 경우는 R&D 사업이죠. R&D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삼책50, 3책5공의 제한을 받지만 이 사업은 이 거브테크 창업기업 지원 사업은 BR&D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책50의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R&D 과제의 어떤 3책50 제도로 인해서 좀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부담 없이 한번 신청해 보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요번에 좀 제가 느꼈던 거는 이 거브테크 사업이 K 스타트업 홈페이지에는 이제 공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아마 이 사업을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기업마다 홈페이지는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K스타트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는데 공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게 2025년 그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제가 유튜브로도 그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통합공고 해설에 대해서 자 중앙부처 통합공고라면 당연히 지금 이 거브테크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니까 여기에도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업기업들이 놓칠 수 있는 사업인데 좀 아직까지 이런 어떤 통합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창업사령관 유튜브를 구독하시면은 제가 괜찮은 지원 사업들은 뭐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과기부의 사업들도 업로드를 하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 공고문은 거브테크 창업지원 사업 공고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전담기관, 기업지원기관이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나이파죠. 충북 진천에 본원이 있죠. 공공기관들 다 이전하는 바람에 충북 진천으로 나이파 같은 경우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또는 전국적으로 이 나이파의 어떤 센터라든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과기부의 거브테크 창업 지원 사업은 2024년에도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3월 달에 공고가 떴었거든요. 자, 올해는 1월 달에 바로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브테크라는 것은 일종의 거버먼트, 어떤 정부 기술이죠. 거브테크 사업은 민간의 어떤 역량으로, 자, 이 사업, 지금 이 공고 사업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입니다. AI나 빅데이터. 자, 디지털 기술로 정부의 어떤 서비스를 혁신하는 그런 산업을 거브테크 산업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뭐 전자정부 이런 말을 많이 썼죠, 이때까지.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어떤 민간의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어떤 디지털 기술로
우리 어떤 정부나 또는 지자체, 어떤 공공기관, 공기업의 어떤 서비스를 혁신하는 기술 아이템이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여간 이런 어떤 혁신적인 기술로 국민의 불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에 기여를 하면은 좋은 아이템. 그 영상 후단에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공공성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공공적인 이익에 기여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자, 사업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자, 거브테크 분야를 공고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네요. 데이터나 AI 등이죠. 데이터 AI 외에 또 다른 어떤 디지털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있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 기술이 되죠. 그래서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또는 지역과 사회의 어떤 문제, 어떤 차별화된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공공 인프라 등을 혁신하는 것. 공공 인프라에는 에너지, 한전 관련된 아이템, 발전 관련된 아이템, 송전 관련된 아이템. 그래서 어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자, 그래서 이 아이템들은 자, 데이터 및 AI 이런 기술, 디지털 기술은 2차 전지에도 다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왜 괜찮다고 제가 설명드리냐면, 거의 디딤돌을 준비하시는 모든 기업들, 그리고 팁스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자, 데이터랑 AI 관련된 부분만 좀 융합을 하시면은 어떤 아이템이든지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국민 서비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의료나 어떤 교육, 교통, 보건, 안전 등의 어떤 공공 서비스. 우리가 보통 창업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공공 서비스에 쓰려면 다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어떤 공공에 기여한다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역 사회 문제, 어떤 사회 문제, 기후 변화, 국가적인 문제죠.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요즘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는 실버 세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디지털 기술로. 그리고 환경 관련된 이슈가 또 많이 대두되고 있죠. 어떤 자원 순환이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2차 전지 산업이 발전할수록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브테크 분야라고 예시를 해놨지만 결과적으로 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분야에 어떤 공공 서비스가 다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모든 창업 기업들이 이 거버먼트 분야에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단지 데이터나 AI 등 디지털 기술을 잘 융합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그리고 개발 지원 사업하고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유형이. 그래서 어떤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금과,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데이터셋 가공하는 비용 등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상용화 지원까지 해줍니다. 어떤 시범 적용한다든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 하는 거, 실증하는 거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 경우는 이제 기개발했던 것들을 지원을 또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했던 거를 실증 사업화 분야가 있고요. 개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방식은 어떤 주제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아까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자유롭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디지털 기술과 접목했을 때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만 있다면 충분히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이어야 됩니다. 개발 분야, 실증 사업화 분야 모두요. 그리고 지원 기간은 선정되면 8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되고요. 지금 개발 분야에서는 과제당 한 1억 4천만 원씩에서 10개 정도 내외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증 사업화 분야는 과제당 2억 원으로 해서 한 10개 과제 내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필수 사항은 일단 거브테크 분야의 혁신 서비스 통합 테스트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성능 및 품질 검증, 이 부분은 제3의 기관이죠. 제3의 기관의 뭐 공인 시험 인증 기관이라든지 뭐 TTA, 소프트웨어 쪽은 TTA를 많이 활용을 하죠. 제3자 검증 결과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파 전담 기관이죠. 이 사업에 나이파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검증을 받아와야지 된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증 사업화 분야도 7년 이내 창업 기업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개발 지원 분야에서는 기업이 단독으로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컨소시엄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실증 사업화, 어떤 나의 아이템이 어느 어디에 어느 기관에 깔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 깔린다면은 그들과 컨소시엄을 해서도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실증 사업화 지원 분야도 단독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서비스가 깔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요 기관을 끌고 와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을 한다면 평가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를 들어서 내 아이템이 어떤 제주도청에서 이게 제주도청과 컨소시엄을 위해서 신청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제주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미 좀 어떤 마음속으로 가점을 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자체가 그만큼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속보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 13일인가? 2월 13일까지 이제 신청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접수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수요기관, 뭐 지자체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금 설을 연휴를 긴 시간 동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 미팅이죠.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런 미팅을 하려면 지금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속보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지원이라 해서 그런 나의 아이템이 어떤 수요기관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 정부 쪽에 어떤 컨소시엄 방식으로 거기에 수요기관이 있다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분야는 보십시오. AI, 빅데이터, AIoT,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5G, 메타버스, 모빌리티, 자율주행, 좋은 아이템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로만 자부담을 구성 가능합니다. 신청은 일단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를 하고 적합된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거칩니다. 2월 13일까지 전산 접수를 하고요. 그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거기서 로그인 하셔서 전산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을 한번 볼까요? 일단 목적 부합성. 거브테크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일단 부합을 해야 되겠죠. 부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 어떤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이런 부분이 도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 수준의 차별성,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 중요합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개발 관련된 평가 점수 배분표고요. 실증 및 사업화 쪽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배점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 공공성 되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청서 양식인데요. 양식인데 한 60페이지, 60페이지 내외로 보통 뭐 산업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어떤 연구개발계획서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나 연구개발계획서 같은 경우는 좀 분량이 좀 많죠. 뭐 디딤돌 과제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만약에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좀 컨설팅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및 사업화 범위, 개발 분야와 사업화 분야가 어떻다, 그리고 어떤 공공성을 달성하는데 어떤 우리 부합하다라는 거, 그리고 혁신성과 차별성을 어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업화 우리 목표 시장을 어떻고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수익 모델이죠.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실증을 어떻게 하겠다, 실증을 어디에 하고, 실증을 우리가 어디에랑 하기로 뭐 MOU가 체결됐다든지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과 목표 및 지표인데 당연히 자 이거는 개발, 자 근데 3체 5공에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BR&D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자 근데 지금 그 사업 계획서상에는 개발 성능에 대한 기준,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창업 사령관이었습니다.